안녕하세요. GW 캐드 코리아 파트너 여러분. GW 캐드 코리아 MFG 사업부 최현 사업팀장입니다. 지금 코로나인데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너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저희 GW 캐드를 캐시카우로 하고 더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함께 파신다면 조금 더 파트너 여러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몇 년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환지교 소프트의 다큐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파트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큐원은 저희 GW 캐드 메커니컬과 함께 개발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소개를 들으시고 고객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김영기 주임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W 캐드 코리아 기술지원팀에서 메카니컬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기입니다. 먼저 제조 분야에서 사용하는 GW 캐드 메카니컬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제품 소개와 기능,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카니컬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범용 캐드 제품에 기계 설계 기능 도구가 결합되어 일반적인 캐드 기능과 더불어 메카니컬의 특수한 기능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목적은 제조 설계를 쉽고 빠르게 작업하여 도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일반 범용 버전과 메카니컬 버전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 비교 화면입니다. 먼저 상단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W CAD 인터페이스입니다. 홈부터 온라인까지 총 10가지 메뉴 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오토캐드와 아주 흡사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인터페이스는 메카니컬 버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홈 메뉴부터 온라인 메뉴까지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고 기계 주석과 기계 도면 탭만 추가되어 총 12가지 메뉴 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GW CAD 범용 버전이나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질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능 소개입니다. 보이시는 이미지는 선의 색상, 스타일 등을 정의하는 도면층 관리자입니다. 일반 버전에서는 최초 실행 때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는 반면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스타일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에 사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객사에서도 도면층을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 생성 기능입니다. 도면에 도각을 설정하는 기능은 일반 버전에서는 미리 작동한 것을 불러와서 사용해야 하는 반면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자체적인 기능이 있어 쉽게 불러 들어올 수 있고 국제 규격, 일본, 미국, 중국, 독일까지 다양한 규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샤프트 및 기어 생성기입니다. 샤프트나 기어를 일일이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매개 변수만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부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완성된 샤프트는 저장하여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쉽게 불러들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도 작성 기능입니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측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일반 캐드에서는 보조선을 이용하여 측면도를 작업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보조선이 필요 없이 간단한 스냅 포인트만을 이용하여 쉽게 측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선 기능입니다. dim 센터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원과 호의 중심선을 표현합니다. 메카니컬 버전은 원과 호 외에도 사각형 두 선 사이의 중심선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못따기와 못깎기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캐드에서도 챔퍼와 필렛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응용하여 못따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수를 자동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사용 영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경계 생성 기능으로 간단한 선택만으로 쉽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샤프트 생성 도구 기능으로 매개 변수만을 입력하여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을 이용하여 홀을 작성할 때에도 홀 샤프트 기능이나 미러라인 기능을 통하여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못따기 기능입니다. 못따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수 설정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치수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 치수 옵션을 제어한 후 사용합니다. 다음은 자동 생성 도구 기능입니다. 스냅 포인트만을 간단히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원 객체가 생성되어서 정면도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홀의 배열 역시 간단하게 매개 변수만을 이용하여서 쉽게 작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품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일반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가 거의 없고 가지고 있는 부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4만여 가지 이상의 부품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량을 산출하는 BOM 기능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품 라이브러리를 통해 작성한 부품을 풍성기호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부품의 수량과 재료 등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BOM은 도면에 쉽게 삽입할 수 있고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 데이터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홀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CAD에서는 별도로 제작하여서 사용해야 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자체적으로 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 홀부터 카운터 보링, 나사 홀까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홀 차트 기능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홀은 현장에서 가공할 때 기준점으로부터 XY 좌표값이 있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홀을 단순히 선택하는 것만으로 홀 차트를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 사용 영상입니다. 먼저 부품 라이브러리 사용 영상입니다. 객체를 선택하여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삽입할 때에도 일반 객체, 그룹, 블록별로 사용자가 설정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부품 라이브러리를 풍성기호로 품번을 정의하고
부품의 데이터를 간략히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부품 데이터는 간단하게 도면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DOM 데이터는 내보내기 옵션을 통하여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등으로 변환해서 데이터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롤 기능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집정을 입력하여 원하는 위치에 삽입합니다. 삽입한 홀은 홀 차트를 이용해 기준점을 정의하고 단순히 홀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홀 차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치수 기능입니다. 일반 캐드에서는 선형과 지름 치수를 다른 명령어로 사용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파워치수의 명령으로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중치수 기능입니다. 역시 일반 캐드에서는 연속 치수 명령어를 이용하여 하나씩 선택해야 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객체를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 주석 기능입니다. 제조 설계에서는 표면 거치기, 데이터 표시, 기하학적 공차 표시와 같은 주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주석 기능을 모두 지원하여 원하는 값만 입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뷰 기능입니다.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할 때에 상세도를 작성합니다. 일반 버전에서는 복사, 잘라내기, 축척 등과 같은 기능을 모두 사용해서 작업해야 하지만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원하는 위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확대되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 설명 영상입니다. 파워치수 기능으로 선형과 원형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원하는 치수 스타일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중치수 기능입니다. 객체를 선택만 하면 일괄적으로 치수를 표기할 수 있고 하프 치수와 같은 치수 기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객체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치수 편집입니다. 제조 설계에서는 공차와 같은 치수 편집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체적으로 기능을 갖추어져 있어 쉽게 편집하고 공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석 사용 장면입니다. 표면 거치기와 기하, 공차 등 다양한 기호를 데이터 값만 입력하여 쉽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도 기능입니다. 확대하고 싶은 위치를 간단히 선택만 하시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확대가 되어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단면 표시입니다.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간단히 표기합니다. 이상 일반 CAD 버전과 메카니컬 버전의 비교 기능 설명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기능들도 있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표만 보더라도 제조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WCAD를 사용하시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드림 제품도 호환되어 다중 플롯, 엑셀 변환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유틸리티 기능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 설계에 있어 시간 절감을 약 65% 이상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지맥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맥은 올해 GWCAD와 처음 호환되었고 현재 프로모션으로 메카니컬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지맥 역시 기계 설계를 돕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기능은 메카니컬 제품과 유사합니다. 기계 부품, BOM 작성, 블록 라이브러리, 자동 치수, 다중 플롯 기능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지맥은 메카니컬 제품과 동시 사용 시 설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없는 사용자 라이브러리, 설계 시뮬레이션,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의 손쉬운 전환 기능 등이 있습니다. 기어 및 체인 작동 시 작동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체인 작업 시 체인의 축간거리와 이수에 따른 상하 처짐을 계산함으로써 설계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메카니컬 버전에서는 지금 국제 표준 규격의 부품은 있지만 KS 규격으로 등록된 부품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지맥 제품에서는 다양한 KS 규격을 포함하고 있고 라이브러리 사용자화로 사용자가 원하는 블록을 쉽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만여 가지 부품을 모두 사용할 수 없기에 보통 사용자들은 사용하는 블록을 따로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라이브러리 사용자화 기능을 이용하여 부품을 간편히 등록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맥 기능 사용 영상입니다. 이지맥에서 작성하는 부품은 간단하게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정면도와 평면도, 측면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어 작도 장면입니다. 취향을 미리 볼 수 있고 기어의 작동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인 작도 장면입니다. 체인 역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체인의 처짐 역시 계산이 가능하여 오차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벨트풀리 작도 장면입니다. 벨트풀리도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데이터는 도면에 간편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벨트와 체인의 유틸리티 기능으로 폴리선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체인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 작도 장면입니다. 다양한 캠 형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작도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배관, 성강 등 다양한 부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각과 BOM 작도 장면입니다. 부품을 미리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도각을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도각을 불러온 후 미리 작성한 부품의 품번 기호를 정의하면 자동으로 도면에 BOM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미리 작성한 품번은 선택하여 변경하실 수도 있고, 품번기의 위치도 재정렬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품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KS 부품이 포함되어져 있고, 아래 보이시는 사용자 탭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블록을 추가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품은 미리 정의해둔 정보를 도면에 쉽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지맥과 메카니컬 제품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발표로 이어지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서중앙화 오늘 설명하게 될 질환지교 시큐리티 박현수 팀장입니다. 갑자기 얼굴 나와서 많이 당황하실 텐데 그래도 얼굴 보고 한번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문서 중앙화와 그리고 GW 캐드 코리아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모션 관련 안내도 저희가 드릴 거고, 채팅창에 아마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 지금 방송 시간에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는 질문건들이 있으면 그거는 확인하고 따로따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 잠시 할게요. 네, 이번 문서 중앙화와 저희 GW 캐드 프로모션의 취지는 외부 보안 위협과 내부자에 의한 캐드 도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서 캐드처럼 이런 중요한 설계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고 강력한 보안과 협업 환경을 도모해 보자는 것인데요. 앞서서 캐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셨고, 그리고 아마 파트너분들이셔서 아마 캐드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으실 거고, 캐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문서 중앙화에 대한 이슈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오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행사도 오프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얼굴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온택트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보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저희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환경을 살펴보면 소셜, 금융, 비정형 데이터, 날로 빨라지는 네트워크 트래픽 등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범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그러면 취급하는 데이터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문서, 이메일,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생산되고 축적되어가는 자료는 문서 형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업무 워크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문서에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술과 관련된 문서부터 비즈니스 전략, 재무 정보나 영업 정보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 가치가 많은 만큼 이를 탈취하기 위해서 많은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위협 중에 외부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화면 지금 보고 계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감염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권에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은 기타 순위로 28위여서 좀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현지화된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서 한국도 랜섬웨어 감염 신흥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저희가 최근 2월 말 이후 피싱이나 랜섬웨어, 즉 코로나와 관련된 스피어 피싱 공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규 랜섬웨어의 등장과 기존 랜섬웨어의 변종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특정 배포를 목적으로 했다면 근래에는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신변종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부적인 위협으로는 랜섬웨어를 저희가 꼽았고 내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큰 내부 위협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입니다. 안타까운 건
보고 있는 통계처럼 사용자 부주의, 즉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출되는 위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수치죠. 앞으로 이렇게 문서나 데이터량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기회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중요한 문서를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외부나 내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문서 중앙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문서 중앙화와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통계나 이런 수치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 수치들이기는 하지만 문서 중앙화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 영상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문서 중앙화라고 하면 이름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화된 환경이 중앙화된 업무 환경으로 바뀌면서 각 PC에 산재되어 있는 문서들, 지식 자산을 중앙 관리를 하고 이를 자산화시키고 내부,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보호와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문서 중앙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 중앙화에 대한 썸머리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해당 기능들은 뒤에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외부 위협은 랜섬웨어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랜섬웨어는 워낙에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계실 텐데,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PC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서들을 모두 감염시켜버리죠. 그래서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 로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로컬에 PC에 저장하지 않고 안전한 가상의 공간으로 저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 가상의 공간을 문서 중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중앙화에 강제로 중앙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에서 로컬 저장 금지와 매체 제어 기능을 통해서 문서 중앙화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이 되면 국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암호화 검증 모듈인 KC MVP 모듈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고, PC와 서버 간 파일이 전송되는 전송 구간 역시도 안전하게 암호화 전송 구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랜섬웨어가 투입이 되더라도 가상의 공간인 문서 중앙화 영역에는 파일을 유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랜섬웨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 쪽 문서 중앙화 영역으로 침투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품 안에 백신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앞서서 한번 저희가 다 프로세스의 접근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문서 중앙화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막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감염이 되더라도 문서 중앙화의 버전 관리, 형상 관리 기능을 통해서 암호화 랜섬웨어에 감염되기 전 버전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의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버전마다 본인이 필요한 편집 내용, 수정된 내용 등을 편집 내용에 저장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버전의 파일들을 복원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위협인 내부자로부터의 정보 유출 차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외부로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정보 유출도 차단을 하는 거 좋기는 하지만 외부로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큐원의 반출 결제 기능을 통해서 결제자의 승인을 거친 후 승인된 파일에 한해서만 외부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파일은 다운로드 링크라든지 메일이나 USB, 웹 등 다양한 형태로 전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제된 파일들은 하단에 보시는 결제 관리 기능을 통해서 문서 반출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반출에 대한 로그뿐만이 아니라 문서 중앙화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한 이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로그, 반출 로그, 결제 로그, 모든 로그들에 대한 타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해당 이력을 가지고도 충분한 이력 관리와 혹시 사후 이슈가 생겼을 때 충분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강화해서 반출이 되는 부분,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래서 문서 중앙화가 도입이 됐을 때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문서 중앙화 에이전트가 설치되게 되면 PC의 가상의 드라이브처럼 다큐원의 드라이브가 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PC의 C나 D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큐원의 가상 드라이브로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기존의 업무 환경 변화 없이 동일한 PC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질감 없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큐원에 접속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사용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개인함, 공유함 이런 형태의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지원을 해드리고 보여지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열어지고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뭔가 설치가 되었네 라는 인지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서 중앙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문서 중앙화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많은 파일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업무 플로우에서 보셨지만 사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당 파일들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형상관리 기능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파일의 빠른 접근성을 위해서 보통은 폴더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해서 뎁스 걸쳐서 사용하기 마련인데 자주 사용하는 문서들은 저 역시도 견적서 파일을 폴더를 접근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폴더들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폴더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견적서 폴더라든지 파일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로 클릭을 해 놓으시면 즐겨찾기 첫 번째 루트로 저희가 빼드려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사용하는 파일들, 저장하는 파일에 각각의 태그나 메모를 적어두어서 추후에 나중에 검색을 할 때 해당 파일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중앙화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용량 증설에 대한 요청을 보통은 온라인이나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시스템 내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시스템 내에서 문서 중앙화 내에서 이렇게 바로 추가 할당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이 용량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승인할 수 있게 조금 더 편리한 로직을 넣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 이렇게 표시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삭제하고 다시 잘못 삭제한 파일들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인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함 이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해당 파일들을 그 다른 사용자에게 바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배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서 중앙화에 많은 파일들이 적재되는 용량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복 문서 제거도 저희가 중복 문서 제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손쉬운 관리를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 부분 내부 사용자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해당 부분들은 중간 관리자가 사용하는 화면들인데요. 물론 저희가 조직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직이나 권한들을 매핑이 되어져 오지만 조직별로 팀별로 설정되어져 있는 각 팀별 중간 관리자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설정을 해서 해당 중간 관리자가 본인 팀원, 부서원들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용량에 대한 관리를 각각 중간 관리자들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문서 중앙화가 도입이 되고 나면 초기에 정책을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관리자 운영을 보면 각각의 메뉴마다 관리자의 중간 관리자를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운영자를 여러 명 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감사팀인 경우에는 저희는 파일에 대한 현황, 결제에 대한 로그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해당 보안 담당자들은 결제에 대한 메뉴에 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의 관리적인 측면이나 로그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메뉴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과 관리자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자들이 굉장히 운영에 대한
중간 관리자를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이 속해져 있는 팀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여지는 폴더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팀끼리 사용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공유 대상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각각 조직 기반, 조직이 아닌 사용자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에 대한 기간, 할당 용량들을 다 설정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 중앙화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문서 중앙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용량 파일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CAD도 굉장히 큰 대용량 파일 중에 하나죠. 물론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들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일 경우 저희처럼 중앙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분이나 속도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안 드라이브라고 해서 사용자 PC의 다큐원의 공간 아래쪽에 보안 드라이브의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보안 드라이브는 문서 중앙화가 컨트롤하는 PC의 로컬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역에 PC처럼 CAD나 대용량 파일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중앙화해서 당겨오지는 않지만 그 보안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저희가 다 암호화해서 보안 드라이브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용자들이 해당 디스크를 빼서 바깥으로 가더라도 이 문서 중앙화 에이전트 없이는 해당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져 있는 파일들은 확인을 하실 수 없어서 유출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고, 속도 저하나 이런 부분들 없이 로컬에 저장을 하면서 속도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대신 반출의 경우는 동일하게 반출 결제를 받습니다. 로컬에 저장되어져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문서 중앙화 영역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백업을 설정을 합니다. 혹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들이 문서 중앙화 영역으로 이동을 시킨 후 반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파일들에 대한 사전 유출 차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대용량 파일들 중에 저희가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GW CAD는 저희 문서 중앙화와 100% 호환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CAD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9월에 최근에 3만여 명이 모여져 있는 전산인 담당자들이 모여져 있는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결과인데요. 가장 치명적인 정보보안 위협으로는 랜섬웨어 공격과 임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차단을 꼽았고,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무상 도입을 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랜섬웨어 방지, 그리고 콘텐츠나 데이터 보안, 원격 재택 솔루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랜섬웨어나 데이터나 문서에 대한 보안은 문서 중앙화로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재택 솔루션, 원격 관련해서 문서 중앙화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뒤에 한번 드릴 텐데요. 여기도 저희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재택근무의 핵심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도입 문의도 실제로 200배 이상 급증을 했고, 아마 이 문서 중앙화 재택 모드를 통해서 원격 근무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보호도 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문서 중앙화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택근무 화면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을 할 때 담당자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업무는 하게 허용은 해줘야 되는데 집에 가지고 있는 PC나 이런 것들은 보안 정책이 사내의 정책처럼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의 중요 자료나 민감 자료, 이런 자료들이 집의 PC로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큐원의 이런 재택근무 모드로 이용을 하게 되면, 재택근무로 로그인을 하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보안 정책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가장 큰 보안 정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문서 중앙화이기 때문에 로컬 저장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의 PC로 파일이 반출되지 않아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에 있는 파일들이 집의 PC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방지는 고민을 접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반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동일하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려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집에 있는 PC는 사용자의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우려들을 재택 모드로 로그 아웃을 하게 되면 본연의 PC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PC에 저장도 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원격 근무를 하는 동안 재택근무로 로그인 했을 때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내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업무 시간 내에는 반출과 유출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재택 모드를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떻게 원격으로 재택 모드로 업무를 해야 할지 빠르게, 그러니까 원격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택 모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많이 하시는데,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에 지난달에 질환지교 시큐리티와 GW 캐드 코리아가 MOU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MOU 협약식을 맞아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맺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세부 내용은 다큐원의 스탠다드 어플라이언스 모델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일체형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저는 30유저, 50유저, 100유저, 150, 200, 300 유저 총 6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6가지 모델에 각각의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세부 사양들이 달라서 세부 사양이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좀 해두었고요. 이 다큐원의 어플라이언스와 GW 캐드 코리아 그 캐드를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원의 아래와 같이 보이는 문서 중앙화를 판매를 하게 되면 캐드, GW 캐드에 이렇게 보이시는 카피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저별로 무상으로 지원되는 카피 수가 다 다른데요. 저희가 기존에 판매한
추진하는 시중가 정책에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무상으로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해당 가격은 GW 캐드 코리아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체형 모델인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사 쪽에서 하드웨어는 별도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표기해드린 세부 사양들이 있지만 용량이나 시스템 자원들을 변동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요청에 맞춰서 변동을 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파트너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 쪽으로 그냥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일 텐데요.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남겨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